네, 본격적으로 오늘장 정석 투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장은요, 봉추 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새벽에 발표된 FOMC 회의 많은 부분이 또 점쳤던 것처럼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강하게 시사한 매파적 금리 인하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역시 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상했던 대로 금리를 인하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역시 추가 인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비쳤었죠. 연준 위원들이. 그런 것들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데 한국은 상당히 강했죠. 오늘 흐름 보면은 지수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수는 코스피가 더 강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조금 못 미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종목의 흐름을 보면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좋았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코스피의 어떤 지수 상승 이런 것들은 지수만 상승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정 종목들 일부 종목에 국한된 상승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수는 결국 삼성전자가 상승시킨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 혼자서 지수를 상승시켰다. 그렇게 얘기해도 거의 틀리지 않는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수가 상승했지만 시장의 흐름이 정말 좋아지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좋은 건 지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역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었지만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결국은 지수가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인데요. 어쨌든 예상했었던 2080까지는 일단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좀 고민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더 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지수대까지 왔고요. 일단 코스피 지수가 크게 꺾이지 않으면 코스닥도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은 괜찮은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물 매매하시는 분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지수가 계속 상승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당분간 특별한 어떤 변수가 생기지 않으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 위주로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파생 매매자의 경우에는 이제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일단 좀 확인이 필요한 그런 구간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시장은 추가 상승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역시 오늘은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코스닥이 좀 더 나은 흐름이었다. 지수는 약했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는 코스닥이 좀 더 나은 그런 흐름이었다. 이렇게 총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도 일단 반도체 업종이 주도한 가운데 우리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앞서서 개장한 미국 시장도 반도체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실적과 그리고 기대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내일 금요일장에 대한 전망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봉추 선생님, 내일 금요일장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오롯이 삼성전자가 지수를 반등시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나가 반등시킨 지수보다 사실은 더 반등하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가 없었으면은 반등하지 못했겠죠. 자, 그동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격적으로 한계에 왔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가기 어렵다. 그래서 지수가 크게 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삼성전자를 이용해서 주가를 반등시키고 있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갑자기 또 그런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그런 흐름이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죠. 물론 반도체 가격이 조금 상승한 것도 맞고요. 그리고 재고가 감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재고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점점 오고 있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과연 삼성전자가 계속 갈 만한 그런 흐름인가에 대한 고민인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리고 그동안 매수됐었던 게 연기금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은 드러난 대로 그냥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여기서 외국인들이 매수할 만한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가격 메리트가 없는 상태고요. 이미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폭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정말 반도체 업황이 엄청나게 좋아지면서 다시 슈퍼사이클이 오면서 종목들이 엄청나게 갈 수 있는 그런 흐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단기적인 흐름이라는 것이죠. 이건 지수와 연계해서 봐야 돼요. 결국은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종목에서 수익이 더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동안 계속 매수를 했던 연기금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한다고 하면 연기금들이 조금 더 수익을 내려고 그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흐름은 조금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흐름은 지수와 연계된 그런 흐름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삼성전자의 흐름이 추세적이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가면은 지수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지금 한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삼성전자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흐름이 결국은 어떤 지수의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지수의 어떤 부담이 상당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역시 큰 상승을 바라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조금 더 상승하고 아니면 덜 상승하고 그런 것들이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금 이제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삼성전자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를 보고서 그리고 나서 어떤 확인 후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수는 기존에 생각했었던 어떤 그 한계 정도의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 위로는 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 정도 적당히 혼조세나 소폭 상승을 시도하는 그 정도는 가능해도 크게 가기는 어렵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삼성전자를 주요로 살펴보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봉주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봉주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